탭을 켜시면 이쪽에 탭이 두 개가 있어요. 브러쉬랑 브러쉬 프레셋 탭으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브러쉬 쪽 말고 프레셋 탭으로 가보시면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거든요. 컨트롤 숫자 1, 컨트롤 숫자 1, 컨트롤 숫자 1. 모양이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프레셋 탭으로 가시면, 자, 여기서 X 버튼 바로 밑에 요 펼치기 메뉴 요 버튼이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 메뉴를 누르시면 여기 다양한 이렇게 메뉴가 뜨잖아요. 이 중에서 우리는 브러쉬를 로드해서 등록할 거니까 로드 브러쉬를 선택해 주시고 본인이 저장해 놓은 경로에 가보시면 이런 식으로 브러쉬가 있으실 거예요. 자, 얘를 로드. 자, 마지막에 로드한 브러쉬는 무조건 맨 밑에 떠요. 이렇게 19번으로 돼서 양 옆이 흐려지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브러쉬가 등록이 되셨다면 성공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브러쉬를 선택하셔서 얘가 이렇게 선택을 하면 마킹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파란색 마킹이 여기 됐죠.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해서 선택까지 완료를 해주셔야 정상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정상적으로 됐는지 한번 테스트를 같이 한번 해볼게요. 타블렛 기종에 따라서 요 썸네일이 저처럼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제 거는 기종이 이거다 보니까 양 사이드로 이렇게 흐려지는 썸네일까지 보여지는데, 타블렛 기종에 따라서 얘가 그냥 이렇게 표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19번이면 된 거예요. 로드에서 원래는 19번이 아닌데 맨 밑에가 19번이면 로드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자, 파일에서 new, 새로운 종이가 있어야 되니까 new 만드시고, 자, 여기서 사이즈를 우리는 픽셀 단위로 할 건데 그림 그리실 때는 1000 단위로 하셔야 돼요. 100 단위 너무 작거든요. 그래서 외우기 쉽도록 333으로 맞출 거예요. 자, 가로는 3000 픽셀. 여기를 센치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컴퓨터가 아마 엄청 버벅거릴 거예요. 센치 아니고 픽셀 단위입니다, 저희는. 그 다음에 세로도 3000, 그리고 해상도 레졸루션이 300이에요. 요거는 고해상도가 무조건 300이어서 고정값으로 300을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캔버스 사이즈를 정하시든지 고정값 300으로 주시고, 그림 그릴 때 우리는 인쇄용으로 하실 거면 CMYK인데 지금 저희는 인쇄가 목적이 아니라 트루컬러를 그냥 쓸 거니까 RGB 모드로 두시면 되고요. 맨 밑에 백그라운드 컨텐츠는 뒤에 배경색을 뭘로 할 거냐인데 저희는 그냥 흰 종이로 할 거니까 화이트로 두시면 돼요. 그러면 3000에 300 해상도를 가진 종이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앞을 그냥 3자로 맞추시면 돼요. 3000, 300. 해상도는 3000이 아니에요. 해상도는 300이에요. 3000, 300. 자, 그러면 기본 세팅부터 한번 배워볼게요. 일단 그림을 그리시려면 우리가 확대 축소는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자, 컨트롤 플러스, 그 다음에 축소는 컨트롤 마이너스입니다. 컨트롤 마이너스. 그러면 해보세요. 컨트롤 플러스, 컨트롤 마이너스. 확대 축소 됐죠.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창은 요만해요. 지금 요 창, 이 포토샵 내에서 그림을 볼 수 있는 이 창은 요만한데 실제 그림은 이만해요. 지금 3000 픽셀이다 보니까.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한눈에 보이기 위해서 이 안쪽으로 축소해서 지금 몰아넣어 놓은 거예요. 이 창 안쪽으로. 그래서 실제 비율은 25%로 지금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쪽 단에다 그림을 막 그리고 나면 이 창을 가지고 이동하면서 얘를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쪽에 막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쪽으로 작업 중이었어요. 이렇게 이쪽에서 작업 중이었는데, 제가 말한 대로 그림은 지금 이쪽에 있잖아요. 창은 여기 있는데, 그러면 이 창을 이동하려면 손으로 끌어서 이렇게 당겨야 되거든요. 그게 뭐냐면 핸드 툴이라고 해서 스페이스를 누르시면 얘가 이렇게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확대된 상태에서 내가 이쪽에 그림 그리다가 종이를 옆으로 밀고 싶다 하시면 핸드 툴 스페이스 누른 채로 이렇게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종이를 끌어당길 수가 있어요.
되죠?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시점 변화는 대충 됐네요. 그죠? 확대 축소, 그 다음에 끌어당기기까지. 자, 그럼 이제 연필을 써봐야겠죠? 자, 연필은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어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붓처럼 생긴 거. 자, 연필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펜슬 모양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아닙니다. 얘 아니에요. 브러쉬라고 하는 요걸로 쓸 겁니다. 브러쉬. 그리고 단축키는 B의 앞자인 요거 B를 누르시면 브러쉬로 바로 이동해요. 다른 거 쓰시다가 B 누르시면 여기로 바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브러쉬를 선택하시고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뭔가 타블렛으로. 그러면 잘 써진다면 일단 브러쉬는 잘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브러쉬가 지금은 되게 얇게 나오는데 두껍게 쓰고 싶거나 얇게 쓰고 싶을 때 단축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키보드 P 옆에 보시면 대괄호가 이렇게 있어요. 요거. 자, 얘는 작게, 얘는 크게. 자, 눌러보시면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한 번씩 누르셔도 되고 누르고 계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는 브러쉬 사이즈가 이렇게 뭔가 썸네일처럼 라운드 쳐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학생 중에 이렇게 표시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자가로. 자, 이분들은 캡스락을 누르시면 돼요. 캡스락을 누르시면 십자가랑 라운드로 이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브러쉬 조정이 되죠. 그리고 브러쉬 옵션을 지금은 이렇게 단축키로 하고 있는데 이게 기억이 안 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여기 위쪽에 보시면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바가 있어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 들어와서 하는 것보다 키보드로 익숙해지시는 게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지실 거예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브러쉬 색깔 바꾸는 거는 쉽죠. 여기 밑에 쪽에 보시면 컬러 피커가 두 개가 있는데 이렇게 앞쪽 거랑 뒤쪽 거가 있어요. 자, 앞쪽 거는 전경색이라고 해서 브러쉬 색감을 나타내고요. 뒤쪽 거는 배경색이라고 해서 지우개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기본 세팅은 흑백으로 쓰신다면 앞쪽은 블랙 처리하시고 뒤쪽은 화이트로 놓으시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개념으로 쓸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쪽은 블랙, 뒤쪽은 화이트로 해서 지금 셀렉트를 해놨고, 만약에 색깔을 바꾸고 싶다면 누르셔서 컬러 피커 뜨시면 이 중에 색을 골라서 이렇게 색깔을 바꿔도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브러쉬 사이즈 자체도 조절할 수 있게 됐고 색깔도 조절할 수 있었죠. 자, 그럼 이렇게 다 막 브러쉬질을 하다가 여기를 지우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지우개, 브러쉬에서 두 칸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렇게 박스가 그려진 모양이 있거든요. 자, 얘는 지우개, 이레이저의 약자, E가 단축키입니다. E. 자, 눌러보시고 지워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워지실 거예요. 자, 지우개 때에서도 아까 제가 드린 브러쉬로 셀렉트를 해주시면 지우개도 필압 브러쉬처럼 필압 지우개가 돼요. 그러면 힘 조절로 인해서 살살 지우면 살짝 지워지고요, 세게 지우면 세게 지우는 이런 상태로 세팅이 됩니다. 되시죠? 자, 여기까지 나는 잘 모르겠다, 지금 무슨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야를 하시면서 아트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배웠기 때문에 아마 생으로 들으시는 것보다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우개 색깔 나오는데. 지우개가 색깔 나오실 때는 이쪽에 컬러 피커의 뒤쪽 색깔을 흰색으로 바꿔보세요. 여기 지금 컬러 피커가 그렇게 하시면 지우개가 그냥 깔끔하게 지워지실 거예요. 그렇게 세팅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레이어의 개념을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레이어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A4 용지에다가 A4 용지에다가 그냥 볼펜으로 그림을 그려버리면 물론 수정액 같은 걸로 지울 수 있지만 잔상이 남거나 수정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A4 용지에다가 그만한 사이즈로 투명한 셀로판지를 올린 다음에 여기 위에다 막 그림을 그렸어요. 셀로판지에다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이는 건 여기 그냥 그린 거나 똑같겠죠. 근데 내가 수정해야 될 때 셀로판지만 그냥 버려버리면 원본은 훼손됨이 없이 그냥 깔끔하게 남겠죠. 그런 개념의 디지털 어떤 셀로판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레이어는 처음 접근하시는 분들은. 자, 그럼 이 레이어는 어디서 선택할 수 있느냐, 제가 앞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모든 패널은 이 윈도우 메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윈도우 눌러보시면 레이어라는 이 패널이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자, 만약에 체크되어 있는 애를 다시 누르시면 레이어가 꺼지고요. 나는 체크되어 있지 않아 하시면 얘를 레이어를 눌러주시면 레이어가 켜지면서 체크된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캔버스만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없을 거예요. 백그라운드 딱 하나밖에. 요것은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A4 용지 상태로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자, 근데 셀로판지를 만들어야겠죠, 레이어를. 자, 그러면 밑에 쪽에 요런 아이콘이 있어요. 이렇게 돼서 종이가 이렇게 접힌 아이콘. 자, 얘를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뭔가 레이어 1이라고 해서 새로 생성이 되죠. 자, 얘가 제가 아까 말한 레이어 투명한 애를 만든 거고요. 백그라운드랑 다르게 미리 보기를 보시면 썸네일 창이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막 격자들이 막 중복되어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포토샵에서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투명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얘는 레이어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펙트를 주실 때도 이런 식의 무늬가 있다고 치시면 아, 저쪽 부분은 투명하게 처리되겠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레이어를 만드셨으면 레이어를 지울 수도 있어야겠죠. 요거 옆에 보시면 휴지통 모양 있어요. 요거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레이어가 지워지시죠? 만들고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서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레이어를 기본 오늘은 드로잉만 할 거라서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저처럼 백그라운드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지우개로 다 지우시고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상태에서 백그라운드 1에 레이어 1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 스케치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툴 세팅이 완료가 된 거예요. 되셨죠? 자, 그리고 타블렛을 지금 드라이버를 설치하셨을 텐데 정상적으로 타블렛이 드라이버 설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이렇게 마킹된 부분이 얘가 가용할 수 있는 범위인데 매핑이라 그래서 얘가 모니터와 대응해야 돼요. 그 말이 뭐냐, 마우스는 내가 손을 뗐다가 아무데나 대도 결국 커서가 그 자리잖아요. 이렇게 마우스 어디다 갖다 대도. 얘는 왜 그래요? 매핑된 상태가 아니에요. 모니터와 대응하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긴 한데, 타블렛은 대응하는 상태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됐다면 제가 이쪽 모서리에다 커서를 갖다 대는 순간 얘가 순간적으로 모서리로 가야 돼요. 가볼게요. 가죠. 바로 이쪽 끝으로 가볼게요. 이번에 바로 이렇게 가죠. 이게 마우스와 움직임이 달라요. 마우스는 뗐다가 어디다 놔도 그 자리에요. 그냥 이렇게 위치를 어디다 놔도. 근데 요 타블렛은 내가 뗐을 때 그 위치에다 갖다 대면 그 자리에 정확히 대응을 해야 타블렛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안 되고 마우스처럼 뗐다가 붙였는데 커서가 그 자리에 있다 계속, 그러면 타블렛을 지우시고 다시 설치하셔야 됩니다. 드라이버가 지금 뭔가 충돌이 있거나 재부팅을 안 하셨거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는. 그렇게 해서 세팅을 하시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됐으니까 필압에 관련해서부터 설명을 하나 드릴게요. 일단 제가 드린 브러쉬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토샵에서 그 브러쉬의 기본적인 특성은 뭐냐면, 이 약간 브러쉬를 키워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리면 얘가 잔상처럼 좀 크게 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남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포토샵의 메커니즘이 이런 동그란 형태를 반복해서 중복해가지고 색들을 진하고 흐리고 하게 만드는 어떤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드린 브러쉬는 이 브러쉬들 간의 간격을 조금 넓게 해놨기 때문에 조금 크게 하시면 이게 보여버려요. 요 기본적인 요 메커니즘이. 그래서 요거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불편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요 부분을 나중에 다시 색을 추출해서 이렇게 밀어가지고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색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브러쉬 중에 요런 브러쉬들이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이렇게 보면 지금 얘가 특징이 좀 진하진 않은데 제가 힘을 준 부분이 이쪽이고요, 힘을 뺀 부분이 이쪽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드린 브러쉬는 힘을 주고 힘을 빼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힘을 준 부분이고 힘을 뺀 부분이에요. 자, 뺀 부분, 준 부분. 자, 이 두 개가 대표적인 포토샵의 필압 브러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첫 번째 것은 어떻게 되느냐, 힘을 주면 굵기가 커지고요.
힘을 빼면 굵기가 줄어들어요. 첫 번째 브러쉬는. 대신에 농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그죠? 색깔 자체가 변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린 브러쉬는 어떻게 되냐면 힘을 주면 굵기는 그대로인데 농도는 진해져요. 힘을 주면. 그리고 힘을 빼면 어떻게 되냐면 농도가 옅어져요. 자, 이것은 대표적으로 선화를 그릴 때 쓰는 브러쉬는 요걸 쓰셔야 돼요. 선화 중심의 드로잉은 뭐가 있냐면 웹툰. 요것의 특징은 뭐냐? 그 그림이 되게 전달력이 빠르고요. 왜냐면 선이 되게 딱 직접적으로 나오고 속도가 엄청 빨라요. 이걸로 그리면. 근데 얘는 뭐냐면 회화적인 느낌을 낼 때 되게 불편해져요. 얘는 색감 자체도 내기가 풍부하기가 좀 힘들어지고, 그래서 웹툰 보시면 색감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잖아요. 자, 근데 제가 드린 브러쉬는 굵기는 변하지 않지만 이 색의 농도가 변하잖아요. 이런 애들은 면화 중심의 그림을 그릴 때 쓰는 브러쉬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주로 어디에 쓰느냐, 그 컨셉 아트나 게임 그래픽 같은 애들 보면 굉장히 그 디테일이 강하고 색감 자체가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그림들을 그릴 때는 얘는 게임 원화, 컨셉 아트, 이런 애들 색감 위주의 그림, 면 그림을 그리실 때는 요런 브러쉬를 쓰셔야 되고, 꼭 제가 드린 게 아니더라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브러쉬를 쓸 때 타입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뉠 거예요. 힘을 줬을 때 농도가 변하는 브러쉬랑 힘을 줬을 때 강도가 변하는, 이 굵기가 변하는 브러쉬. 근데 얘네는 웹툰이나 선화 느낌의 그림을 그리실 때, 속도감 빠른 그림을 그리실 때 요것들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은 요런 속도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풍부한 어떤 그 느낌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요런 브러쉬로 작업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디 직군으로 가실지 모르겠지만 게임 쪽에 가시면 대부분은 요런 브러쉬를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됐고, 그리고 지금 제가 오전만 수업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원래 이 컨셉 아트 부분은 6개월 이상의 과정을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굉장히 빠르게 속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조금 지속적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브러쉬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라데이션 내는 법, 색 혼합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 톤이나 조금 진한 색을 하나 해볼게요. 레드 컬러로 하나 해볼게요. 레드. 자, 레드 좀 진하게 잡았어요. 얘로 레이어에다가 그리셔야 됩니다. 레이어에다가 임의의 색깔을 이렇게 칠해보세요. 힘을 끝까지 주셔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힘을 끝까지 주셔서 내가 원래 선택했던 색이 그대로 나오도록 이렇게 충분히 넓도록 색을 하나 배치해보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이것과 좀 다른 색으로, 충분히 차이나는 색으로 이렇게 두 개가 어느 정도 중첩되도록 이렇게 덩어리를 하나 또 만들어 보세요. 두 개의 색을 어떻게 혼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브러쉬로 찍어서 힘을 줘가지고 하나 집으시고, 브러쉬로 또 컬러 피커 집어서 그와 반대되는 혹은 좀 다른 색으로 옆에다 이렇게 붙여 놓듯이 색을 칠하시면 돼요. 자, 요 색들을 아까 썼던 내가 색을 다시 쓰고 싶다 그러면 컬러 피커에서 물론 다시 열 수도 있지만, 우리가 브러쉬 도중에 키보드의 Alt 키를 누르시면 이 브러쉬 자체가 스포이드로 변해요. 그러면 내가 썼던 색을 다시 추출해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죠? Alt 키 누르시면 스포이드 찝으시고 그냥 색 쓰시고, Alt 키 눌러서 스포이드 찝으시고 그냥 브러쉬로 칠하시고, 되죠? Alt 키 누르시면 돼요. Alt 키.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컬러를 어떻게 혼합해야 되느냐, 자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위쪽에 오퍼시티랑 플로우가 있는데 이 부분을 백백으로 그냥 두시고, 디지털로 하시지 마시고 손목 스냅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백백으로 그냥 두세요. 위쪽에 컬러를 아무것도 만지지 마세요. 그리고 모드는 노멀 상태로,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노멀에 백백 기본 상태입니다. 그리고 필압을 쓰실 때는 요 디지털에 의존하지 않고 손목으로 하셔야 됩니다. 자, 두 개 중에 색 아무거나 추출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서 저는 빨간색을 추출했다 하시면 그와 반대되는 색, 파란색 있죠? 이쪽에서 위쪽으로 가신 다음에 브러쉬를 충분히 크게 하시고 힘을
반절 정도만 주세요. 아까 전체 주셨던 거에서. 그래서 이렇게 살살 칠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 파란색에 빨간색을 살짝 얹은 중간 톤이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얘가 아까는 투톤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3톤으로 바뀌었죠. 그럼 이것을 반복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얘네 두 개의 또 중간색을 만든다고 치시면 둘 중에 하나의 색을 추출하시고 또 한 번 똑같이 해보세요. 힘을 빼고.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됐어요? 3개 했던 애가 4개로 변했죠. 또 하고 또 하면 5개가 됐죠. 또 하면 6개, 7개, 8개, 9개 계속 하면 경계가 계속 무너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그라데이션이 형성이 될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해요? 이거 그냥 본인이 잘하면 돼요. 힘을 잘 줘서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됐죠. 지금 계속. 여기서 노하우는 브러쉬를 너무 작게 쓰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치 선처럼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를 어느 정도 사이즈가 좀 있는 상태로 이렇게 하시고, 처음에는 크게 쓰다가 후로 가면서 작아져야 돼요. 브러쉬는 이렇게 해서 중간톤을 만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본인이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부드럽게 한번. 자, 이렇게 해서 그라데이션은 기본적인 원리는 이겁니다. 요것만으로도 이제 계속 연습하시면 이렇게 한쪽 방향이 아니라 본인이 다루는 원하는 방향으로 막 아무렇게나 나가는 게 이제 가능해지실 거예요. 이걸 계속 연습하시면 색깔도 2개가 아니라 나중에는 3개로도 해보고 4개로도 해보고 하시면서 계속 그렇게 하시면 되고, 색을 만들어내셨으면 그 안에서 계속 알트키로 뽑아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칠하고 해서 경계면들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브러쉬는 처음에는 크게 잡지만 이 크게 잡으면 단점이 뭐냐면 이런 자국들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점점 작아지면서 얘네들을 정리해 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가셔야 돼요. 이렇게 브러쉬가 작아지면 이제 나중에 이 틈이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요것만으로도 원래 며칠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요것만 일단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